네, 이 코스피는 이제 어제는 강한 상승, 오늘은 조금 하락 마감했는데, 이렇게 갭을 냈죠, 여러분들. 잘 안 보시겠지만. 네, 이렇게 갭을 내서 이 갭은 다시 메울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 7월 7일 고용지표 발표, 미국이 이제 오늘까지가 휴일이고 내일부터가 장이 열리기 때문에, 네, 이제 아무래도 넌팜 고용지표 발표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물가지표 발표가 있어서 요 두 가지 지표가 나와야, 소화가 되어야, 소화가 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져야 이번 달 26일, 27일 새벽이죠. 네, 이때 발표 예정인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어야만이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 봐집니다. 선물로 잠깐 보면, 선물로 보면 지금 그러니까 추세를 깨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무브먼트가 요때 이후로 작년 10월 이후로 어쨌든 올리고 조정주고, 또 올리고 조정주고, 또 올리고 조정주고죠. 그러니까 요 지금 선물 시황으로 보면 한 320포인트, 요거를 제가 디테일하게 좀 줄여보면, 이렇게 좀 줄여서 보면, 그래서 최근 선물 고점이 350.10이고, 그 다음에 저점이 322.05.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둘째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예요. 그럼 이제 첫째 주 목요일은 6일이고, 둘째 주 목요일이 13일이죠. 그러니까 옵션 만기 전에 이제 고용지표와 그 다음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옵션 만기 한 13일 전까지는 뚜렷하게 여기서 더 강한 상승으로 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봐주고요. 어쨌든 가장 최근 고점 대비해서 여기 한 38선 한 50%,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평탄하게 가기는 모멘텀이 좀 별로 없어요. 모멘텀이 물가지표와 고용지표가 뭔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저지할 만큼 뭔가 새로운 소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 상승은 아마 제 생각에는 조정을 한 번 더 하기 위한 그냥 펌프질이지 않냐. 그래서 조정을 한 번 더 하고 나서 다시 추세를 잡아서 13일 이후에 옵션 만기가 지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지수로 보시면 이게 되게 좀 너무 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실 텐데, 지수로 보면 여전히 너무 크더라도 한번 잠깐 보셔봐요. 이제 똑같이 선물 차트하고 똑같이 보시면, 상단이 2650.45, 하단이 2455.99, 이렇게 보면 가장 최근 폭의 현재 50%다리, 제가 2530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거기 조금 못 미쳤죠. 근데 아마 여기서 이런 식으로 N자형 조정이 한번 나오면 아마 종합지수 기준으로 2530, 2500 이 정도 수준에서 강력한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서 더 이어서 강한 상승이 나오긴 조금 무리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어쨌든 좀 넓게 보면 한 2550에서 2500선 사이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탄력적인 상승으로 하반기를 장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동향 잠깐 보시면요. 보시면 여전히 외국인은 강력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월별로 한번 보셔봐요. 5월달 한번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5월 말일까지 외국인이 4조 3천억을 사고 고스란히 개인들 물량이 다 팔렸죠. 전형적으로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전조죠. 개인의 매물이 외국인으로 넘어갈 때가 상승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개인한테 넘어갈 때가 하락장이에요. 또는 이제 고점에서 잠깐 손바꿈이 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거고, 6월달 한번 보실게요. 6월 상승장이 더 가고 있는 건 맞아요. 6월에는 외국인이 소폭 팔았고요. 7월, 근데 7월은 며칠 안 됐죠, 아직. 7월은 며칠 안 됐으니까, 어쨌든 작년 7월 이후로 여전히, 제가 작년 7월 정확히 집어냈어요. 외국인이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작년 7월 이후로 현재 외국인은 21조, 대략 한 22조를 사고 있고, 어서오세요.
개인들과 기관, 네, 뭐 특히 기관은 국민연금, 연기금 매물이 많죠. 연기금 매물이 여기에 표기가 왜 안 되지? 어쨌든 그래서 개인들의 매물이 상당량 이렇게 매물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이 여전히 더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늘 시장을 집어 올릴 때는 과거에도 그랬어요. 손바꿈이 이렇게 막 올라갈 때 한 중간에서 한 상단까지는 개인들이 계속 팔아대요. 물렸던 거, 뭐 차익 실현하는 거, 사고 팔고 하면서 순매수 기조에서 개인들은 팔고, 꼭지점에 거의 오면 이 다음부터 외국인은 계속 팔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개인들이 다 하죠. B2, B2 연끌하면서. 그래서 요 기간에 작년, 그러니까 코로나 그 상승 고점부터 외국인이 이때까지 얼마를 팔았냐면 여러분들 60조 팔았어요. 60조. 개인 기관도 한 40조 이상 팔았어요. 40조 이상 팔고 개인 매물이 한 100, 개인 매수가 100조 이상입니다. 여러분. 100조. 100조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 600조인데 뭐. 그러니까 100조를 샀는데 이게 건전성의 문제가 좀 있긴 하죠. 대부분 이제 연끌, 대출 뭐 그다음에 신용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이렇게 지수가 올라오면서 계속 개인들은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물렸던 거를 개인들은 당연히 팔게 돼 있죠. 그래서 하여튼 7월 달은 어쨌든 그 말씀드렸던 두 가지 지표, 7월 7일 이번 주 금요일 고용 지표, non-farm payroll 고용 지표와 12일 CPI와 PPI, 11일 12일 CPI, PPI가 결국은 발표가 돼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춰줘야만이 7월에 랠리가 재개될 수 있다라는 저는 의견을 강력히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하여튼 만기 주간인 한 다음 주 한 목요일 하여튼 CPI 발표 전까지는 종합지수가 빠르게 오르기가 어렵다. 이 점을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차근히 대응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